도익맘이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두 번째 영상을 올리기까지 5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간 올리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은 꽤나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의 주제로 담아내는 데 있어 정리가 되지 않았다. 어쨌든 간에 내가 호기롭게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영상을 올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 두 번째 영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은 어느 날의 야간 산책이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나는 4시에 아이 하원을 시키고 4시부터 육아가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낮에 큰 일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굉장히 피곤했고 이대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TV를 틀어주고 나는 그 1시간 동안 부대꼈던 내 속을 풀었다. 신기하게도 한 3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자 무언가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저녁을 굶어야겠다는 다짐도 언제 그랬나는 듯 나는 이미 저녁을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최근 먹는 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저녁을 조금만 먹자고 다짐했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 산책을 나가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아이와 열심히 놀아주고 거의 9시가 다 되었을 무렵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 평소 같으면 늦게 귀가한 남편을 째려보며 그리고 육아에 지친 나를 봐주라는 듯한 퉁한 표정으로 남편을 마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따라 나는 기운이 넘쳤고 야간 산책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이를 토스하고 잠바만 입고 집을 나섰다. 혼자 어두운 길을 걸으면서 고요함을 느끼고 내가 최근에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두익마미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던 나는 어쨌든 두익맘이다. 두익맘이로서 작던 크던 내가 도전하는 것을 실천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이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육아를 한다는 것은 결승선이 없는 마라톤을 뛴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물을 마셔줘야 하고 내가 쓰러졌을 때 누군가 나를 일으켜줘야 한다. 오르막이 올라갔을 때는 나의 컨디션에 맞게 체력을 안분해야 하고 그 끝나지 않는 결승선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한다. 나는 3년 동안의 육아를 하는 동안 제대로 쉬는 법을 알지 못했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자유시간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나는 늘 급급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바쁘게 살아갔다. 결국에는 제대로 쉬지 못했던 것 같다. 사실 쉼이라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쉴 수 있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쉬어야겠다는 결심이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침대에 누워서 재충전이 되지 않는 시간만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육아맘이야말로 제대로 쉴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 그리고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를. 30분의 야간 산책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내가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30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아이와 놀아주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30분은 금방 간다. 내가 방금 무엇을 한지 모를 정도로.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나는 당당하게 나의 휴식을 위해서 30분이라도 바람을 쐬고 나오겠다는 그런 일종의 선언이 필요하다. 만일 몸을 움직일 여유조차 없다면 밖에 나가서 그저 앉아만 있어도 좋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이지만 그 마음다짐을 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나는 이제 아직 오지도 않은 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언젠가 그렇게 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오늘도 야간 산책을 한다.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온전히 아이 스케줄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아이가 돌이 됐던 두돌이 됐던 아이의 원령과 상관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지만 그 시간만큼 자기 시간이 생기게 된다.
사실 그 시간을 온전히 내 시간으로는 살 수는 없다. 일부는 음식을 해야 하고 일부는 집안 청소를 해야 한다. 어쨌든 보내기 전보다 여유가 생기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어린이집에 처음 보내던 날 집에 아이가 없는 그 고요함에 기분이 너무나 이상했다. 카페에 갔다. 아이 없이 카페에 가본 적이 없었다. 카페에 가서 내가 할 일을 컴퓨터로 적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다.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다시 처음부터 키운다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았다. 물론 더 잘 키운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나는 아이를 양육하는 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한다. TV를 보여주지 않았고 몸으로 놀아주고 때론 책 읽어주고 정서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잘 키웠다고 생각한다. 다만 후회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 시간 동안에 아이는 케어했지만 나는 케어 돌보지 못했다.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육아는 아이를 키우는 당연한 과정이지만 내가 그러지 못했듯 엄마들은 육아를 함에 있어서 자신도 함께 케어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내가 지쳐 쓰러지기 전에 SOS를 청해야 하고 내가 다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남편에게 요구해야 하고 내가 힘들면 남편에게 말하고 교통카드 하나만 들고 외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가끔은 내 옷도 사면서 기분 전환을 해야 한다. 나는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그러지 못한 점이 후회가 된다. 나만 그랬던 것일까? 아이도 돌보면서 꼭 나 자신도 돌보았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 나의 건강, 나의 체력. 사실 아이 영유아기에 돈을 좀 더 벌고 안 벌고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 건강, 체력과 같은 기본 근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나를 좀 더 챙기면 아이에게 0.1%라도 그만큼 소홀해질 수는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부분이 아주 유의미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나를 조금 더 챙김과 동시에 아이와 가족에게 더 잘할 수 있고 그것이 좋은 에너지가 되어 결국 자신과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를 좀 더 챙길 것 같다.